저희 영상이 인기 동영상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한 나 못 7위까지 봤네.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요? 김한용의 인기 그 정도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차 전문가 샤스파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일로 오셨어요? 인기 동영상이 올라갔을 만큼 인기 많은 렉스턴을 가격을 한번 샅샅이 비교해보자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렉스턴하고 임영웅의 인기가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이 사진인데 쌍용차 렉스턴의 현재 모습을 보면 이걸 같은 사람이 디자인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디자인한 거예요. 아무튼 디자이너가 바뀐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나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페이스리프트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플라스틱 부분만 바꿨는데도 SUV다 보니까 플라스틱 부분이 워낙 커서 네. 좀 많이 바꾼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렉스턴 좀 아쉽다 이런 말씀 했더니 저 댓글로 진짜 많이 혼났습니다. 아, 그래요? 렉스턴 잘생겼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나 이러면서 정말 많이 많은 분들이 혼났어요. 좋아해요. 지금 좋아하는 디자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 동년배들은 차에 네. 크롬이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K5가 인기 많은 이유 보시면 아시겠죠. 아, K5는 전면부에 크롬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쵸. 전부 다 크롬 네. 딜리트한 것처럼 다 새까맣죠. 그렇죠. 모델 반짝반짝. 3도 이제 크롬 딜리트하는 버전이 나왔는데 네. 얘는 오히려 크롬이 굵어졌잖아요. 아, 그게 사실 요즘 이 양쪽 갈래로 벌어지고 있어요. 네. 크롬을 바르는 타입의 차들은 더 많이 바르고 네. 크롬을 완전히 없애는 차는 완전히 없애고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 어쨌든 크롬 딜리트는 아니지만 네. 이 크롬을 또 다크 크롬으로 할 수 있는 더블랙이라는 트림이 나와서 아마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 보면 뭐 그런 취향인 사람들까지도 잡겠다라는 의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세련된 일이죠. 그런 분들이 멋있다고 해주는 거는 어떤 렉스턴 판매에 있어서 긍정적인 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모양 하나 때문에 이랬던 분들은 확실히 이제는 질러도 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렉스턴은 옵션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4가지 트림을 3가지로 줄였는데요. 뭐를 줄였다는 거죠? 가격표를 보니까 럭셔리, 프레스티지, 더블랙이네요. 기존에는 원래 4가지였습니다. 럭셔리, 마제스티, 헤리티지 스페셜 이렇게 있었는데요. 럭셔리가 마제스티랑 하나로 합쳐진 걸로 보여요. 이 럭셔리가 가장 안 럭셔리한 트림이군요. 그렇죠. 안 럭셔리라고 하지 왜 럭셔리라고 해요, 근데? 그래야지 깡통 사시는 분들도 서운하지 않으니까. 아, 그렇구나. 섭섭함을 이름으로라도 달래주는구나. 밑에서 높여서 사는 분들이 많이 사는 게 깡통이니까 밑에서 높여서 사는 사람한테는 사치스러운 차고. 사치, 사치. 야, 너 너무 사치한 거 아니니? 이렇게 걱정되는. 럭셔리만 해도 지금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파워트레인은 그냥 다 똑같고. 2.2L 디젤 엔진이 들어갔는데요. 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기존 186마력에서 202마력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어우, 그나마 출력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렇죠. 202마력이면 심장병 논란을 완전히 벗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R엔진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 이게 왜냐하면 변속기가 이게 현대 파워텍 변속기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거든요. 네, 게다가 2.2L 스펙이 똑같이 202마력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합리적 의심이네. 엔진에서 또 언급해야 될 부분이 LET 엔진인데 혹시 무슨 약자인지 알고 계세요? 렛! 믿고, 내딛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거 아니고요. 네. 로우 엔드 토크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저 RPM에서도 토크가 높아서 네. 차가 굳이 높은 RPM으로 왕왕 안 하고 그렇죠. 약간 이렇게 슬슬 가면서도 잘 갈 수 있고 연비도 좋고 뭐 그렇죠. 정숙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용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적인 엔진으로 만들어졌다. 네, 근데 이걸 타보신 분들의 단점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네. 현대기아차의 R엔진을 탔을 때는 고 RPM까지 이런 말 써도 되나요? 막 조지면서 탈 조져? 수 있는 차인데 음. 이 쌍용차는 고 RPM으로 갈수록 떨어져서 토크가 그 운전하는 맛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현대차도 그래요. 이게 뭔가 BMW만 타셨나? BMW는 사실 고 RPM으로 갈 때 토크가 이렇게 훅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나라 디젤 엔진들이 다 훅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RPM을 네. 높일 필요가 없어. 시프트 다운에서 RPM을 높여도 크게 변화가 없고 그냥 낮은 토크로 그냥 시프트 다운을 빨리 해주고 낮게 변화해서 RPM이 여기까지 안 넘어가는 게 네. 오히려 더 빠르게 가속하는 방법. 그리고 또 디젤 엔진 특징이 한 번 기어를 걸면 네. 그 다음 단으로 안 넘겨도 그냥 버티잖아요. 토크가 있기 때문에. 토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8단까지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8단 자동 변속기를 또 넣어줬네요. 그렇죠. 이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벤츠에서 널리 사용하던 7G트로닉이었고 네. 이번에 바뀐 건 현대 미션이기 때문에 벤츠 대 현대? 이런 느낌을 약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연비를 생각하거나 뭐 정숙성을 꼭 얘기한다면 사실 그렇죠. 8단이 무조건 더 좋은 것 같고 전륜 변속기는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후륜 변속기 8단을 싫어하시는 분은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후륜구동 8단 변속기가 또 어마어마한 차량이 들어갑니다.
어떤 차에 들어가나요? 모하비에 일단 들어가고 네. 제네시스 전차종 G90까지 다 들어가고요. 네. K9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뭐 문제가 있었으면 굳이 그런 플래그십 차량에 적용 안 했겠죠. 적용했다는 것을 보면 신뢰성 있는 미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플래그십 차량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또 변화된 걸 보면은 그리고 이제 아이들 스탑 연고 시스템 REPS가 추가되었습니다. 일명 RMDPS라고 현대차에서 말하는 거 네. REPS. 그러니까 모터가 있는데 핸들 쪽에 모터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자동차 렉 부분에 모터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뭐 실제로 운전해 보면요, 저쪽에 모터가 있는 게 조금 더 직진 안정성이라든지 뭐 코너링 성능이라든지 느낌상 훨씬 더 좀 든든한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REPS 사용하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존에는 유압식 핸들이라서 안 되다가 차선을 이탈하지 않게 해주는 시스템이 이제 추가되어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올랐어요? 네, 기존의 럭셔리에서 럭셔리로 비교하지 않고요. 저희는 아까 전에 언급했다시피 마제스티에서 럭셔리로 비교해보면요. 네. 가격이 대략 114만 원 정도 이상되었습니다.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기본이에요.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바뀌면서 아쉽게도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마제스티의 가장 큰 게 스마트 네. 테일게이트인데 그게 사라지면 안 되지. 그걸 빼고서 가격은 올랐다고? 근데 그거 빼고 다 들어왔어요. LED 헤드램프라든지 루프렉이라든지. 여기 하이패스 시스템 딴 거라고 해봤자 네. 그렇게 세 개밖에 없는데 스마트 테일게이트 없으면 마제스티가 아니지. 일단은 그러면 네. 그걸 달래기 위해서 저희가 편의사양을 하나 드릴게요 하고 어떤 걸 넣어줬나요? 전자식 변속기를 넣어줬습니다. 전자식 기어 노브. 기어 시프터를 전자식으로 한다? 네. 에이. 패들 시프트도 드릴게요. 그래, 그 정도면 됐다. 패밀리카다 보니까 네. 후석 취침 모드도 기본적으로 적용해 줬고요. 후석 취침 모드 하면 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뭐 릴렉션 컴포트 시트 이런 걸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뒷좌석 스피커로 소리를 안 내주는 기능입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네. 뒷좌석 스피커 소리 줄여주는 기능. 밸런스 세팅에서 음향을 앞쪽으로 몰아놓은 세팅이죠. 네, 별거 아닙니다. 디커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니, 패밀리카하고 디커 스티어링이 무슨 상관이죠? 저도 너무 뜬금없어서 살짝 비꼬은 건데요. 알겠습니다. 네. 디커 스티어링 네. 휠 자체가 원래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레이스카는 차에 딱 들어가면 동그라미가 안 나와요. 동그라미가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밑을 컷하는 건데 렉스터는 얼마나 널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큰 차에 하이패스 룸밀러라든지 뒤에 USB가 포트가 2개가 된 거, 러기지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이 추가되었고요. 안전사양, 긴급제동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 차선 유지 보조, 하이빔 어시스트와 앞차 출발 알림 등등이 다 적용되었습니다. 거의 현대차하고 대등한 수준까지 됐거든요. 지금 내용 기능상으로 보면 다 대등하고 네. 그게 실제로 잘 되는지 요거는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제가 코란도 같은 차 보면은 괜찮았거든요. 코란도보다는 좋겠지. 네, 코란도보다는 뭐. 더 좋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가 적용되었습니다. 유럽 자동차 그리고 테슬라 이런 차들은 뒷좌석에도 의자 밑에 센서를 넣어서 사람이 탔는데 벨트를 안 맸어. 그럼 경고해주는 기능이 있죠. 근데 이게 정말 화가 나는 게 네. 요 왼쪽에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시트벨트 2개가 꽂는 게 붙어 있다 보니까 잘못 꽂는 경우가 생겨요. 그죠. 잘못 꽂았네 하고 이렇게 다시 빼잖아요. 경고가 쉴 새 없이 울립니다. 다른 곳에다 꽂았을 때 네. 뭔지 아마 대부분은 이해 못 하실 거고 이게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맞아 진짜 나도 진짜 열받았는데. 헤리티지에서 프레스티지 이 두 네.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리티지라고 하면 네. 물려받은 거 그렇죠. 약간 오래된 거 이런 느낌인데 렉스턴이 원래 오래된 아무튼 뭐 프레스티지로 세련되게 프레스티지. 약간 기아차처럼 바뀌었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요 계기판을 말하는 거죠? 네, 계기판이 12.3인치로 바뀌었습니다. 계기판을 왜 자꾸 클러스터라고 해요? 계기판이 옛날엔 진짜 동그란 계기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옛날 포르쉐 보면 이게 5개가 있죠. 5개 있고 다른 메이커들도 그냥 동그란 계기를 그냥 여기다 박는 거야. 네. 클러스터였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클러스터가 아니거든요. 그래픽 디스플레이지 그게 어떻게 클러스터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후석 대화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후석 대화 모드?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있던 거에 약간 더불어서 가는 시스템인데요. 앞좌석 마이크로 말을 하면 뒷좌석으로 전해주는. 예를 들면 관광버스 같은 거 타면 앞에서 인솔자가 말하면 뒷좌석까지 들려주는. 왼쪽에 보이는 거는 금강산이고요. 뭐 이러면서 내리실 손님 있으면 오라이 뭐 이런 거. 여기서 에이다스가 한 번 더 추가됩니다. 네. 뭐 사각지대 운전 보조, 후측방 접근 충돌 방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안전 속도 제어, 안전하차 경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를 하려면 무조건 프레스티지는 사야 되네. 그렇진 않고요. 럭셔리 트림에서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프레스티지에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간다. 프레스티지에 비해서는 뭐 네, 불과 회사- 100만 원 추가하고 이 정도 네. 넣어줬다는 거는 괜찮은데요? 2단 러기지 보드라는 건데요. 2단 러기지 보드가 차박을 할 때 평탄화를 시켜주는 러기지 보드를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로도 올릴 수 있고 아래로 내릴 수 있는 음. 그런 건데 그 러기지 보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공중에 뜨네요. 네, 너무 공중에 떠서 약간 불안하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저 2열 시트가 폴드 앤 다이브가 안 돼서. 아, 시트를 이렇게 낮출 게 아니라 시트는 놔두고 뒤를 높이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평탄화 되잖아. 해서 네. 풀플랫을 맞췄다. 그렇죠. 저기 차박을 한다고 이렇게 눕는다면 걱정스럽긴 하네요. LD가 들어갔네요. 네, 락킹 디퍼런셜이 들어갔어요. 자동차의 바퀴라는 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서 꺾으면 이렇게 돌 거잖아요. 이렇게 돌면 안쪽은 느리게 돌고 바깥쪽은 빠르게 도는 거예요. 원을 그려보면 그렇잖아요. 원이 안쪽은 빠르고 바깥쪽은 더 기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거리를 돌아야 된다, 바깥쪽이. 그러니까 도는 속도가 달라요. 똑같은 속도로 양쪽을 묶어서 가면은 어떻게 될까? 통통통통 튀어서 가겠죠. 그러니까 이쪽을 바깥쪽이 더 많이 돌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요 가운데다 넣어놔요. 그게 여기도 이름이 있고, 디퍼런셜이죠? 여기 있고. 그렇죠. 요게 바로 디퍼런셜이에요. 요 디퍼런셜이 좋은 점은 코너를 이렇게 잘 돌 수 있으니까 좋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바퀴가 만약에 험로에 있거나 미끄러지거나 그러면 요 바퀴가 헛돌 거잖아요. 요게 헛돌기 시작하면 뒤쪽으로 보낸 힘이 헛도는 쪽으로만 갑니다. 헛도는 쪽으로만 가고 여기는 아예 안 가요. 힘이 그냥 딱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헛돌아서 조금 더 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약간만 헛돌아도 차는 빠져요. 그게 디퍼런셜의 가장 큰 단점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게 하느냐? LSD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어느 정도 미끄러져도 그 이상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 이걸 LSD라고 하고, LSD가 있으면은 이 험로를 잘 빠져나올 수 있죠. 근데 LD라는 거는 LSD보다 조금 낮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그냥 락을 시키는 건데, 락을 전자식으로 그냥 딱 락을 시켜서 똑같이 돌도록 하는 겁니다. 양쪽이 똑같이 돌도록 하는 거라, 사실 이 LD가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파트타임 디퍼런셜 락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 기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험로를 한 번 탈출할 때 잠깐 쓸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일반 도로로 가면 반드시 꺼야 되는 그런 약간 불편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차가 나오면 오프로드 행사를 하겠죠. 네네, 그렇죠. 이거 오프로드를 잘 달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 보여줄 리가 없죠. 그렇죠. 자동차가. 근데 이 차가 프레임 바디잖아요. 네, 프레임 바디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쌍용차도 그런 약간 사람들이 인식을 노리고 네. 안전사양에다가 프레임 바디라고 적어놨어요. 프레임 바디는 어떤 차냐면, 사실 이 프레임이 밑에 있고 그 위에다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은 바디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대부분의 힘을 지탱하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는 안전하지만, 이게 만약에 부딪히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의 이 강성이 상대적으로 뭐 모노코크, 유니바디 이런 거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복이나 아니면 뭐 측면 충돌이나 뭐 이런 것들에 조금 취약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은 있는 거죠. 범퍼 투 범퍼를 확실하게 했을 때만 네. 프레임 바디가 유리하다라는 네, 그렇죠. 거고. 그래서 승용차 대 승용차일 때 프레임 바디가 유용한 거고, 네, 승용차 대 높은 차량이라면 프레임 바디는 어떻게 됐건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길 빗맞게 되면. 프레임 위쪽으로 충돌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장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이쪽에 트레일러 같이 뭔가를 끌고 간다고 하면 차대가 휠 걱정은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좀 든든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오프로드로 왔을 때도 차대 휠 걱정 없이 음, 탈 수 있으니까 확실히 이런 오프로드에는 네. 좀 더 유리하겠군요. 오프로드 그리고 아웃도어 캠핑 이런 데서는 유용할 것 같습니다. 헤리티지 스페셜에서 더블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블랙이라니. 그럼 블랙은 블랙만 팝니까? 네. 이름은 블랙인데 빨간색이 있고, 블랙인데 흰색이 오고 막 그래요? 근데 예전에 쉐보레 퍼펙트 블랙도 하얀색도 있었어요. 다 다른 색상도 있었습니다. 사실 포르쉐도 블랙 에디션이 있거든요. 포르쉐는 아주 좀 특이하게 차를 팔아요. 차를 팔 때 처음에는 트림 하나, 그 다음에 트림 하나 더 이러다가 나중에 저렴의 버전을 하나 내놓습니다. 블랙 에디션이라고. 그냥 가장 싼 게 블랙 에디션이에요. 그리고 나서 GTS를 내놓죠. 단종되기 직전에 이래도 안 사냐? 이러면서 GTS를 하나 내놓습니다. 그때 안 사면 못 사요. 블랙 에디션도 그때 안 사면 못 사고 GTS도 그때 안 사면 못 사기 때문에. 근데 여기 더 블랙은 가장 비싼 거네. 네, 풀옵션 트림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캘리그라피 아시죠? 네, 그 캘리그라피 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옵션 선택할 필요 하나 없이
풀 옵션입니다. 선택 더블랙은? 가능한 옵션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썬루프랑 3열 시트.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도 있는데 이거 3열까지 있는 차예요? 3열까지 있는 차죠. 3열도 있고 그럼 7인승 7인승인데 옆에서 봤을 때 3열 윈도우가 너무 작기 때문에 3열은 정말 비상용으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열 바닥이 너무 높습니다. 아, 후륜 구동이라서 약간 올라앉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다리를 이렇게 끌어안고 타야 되는 그런 차량이라서 아, 그래도 그나마 이게 제일 낫었어요. 그때 시트 산타페랑 자체는 이런 거랑 비교하면 제일 낫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산타페도 개선돼서 나왔고 그렇죠. 그렇죠. 소렌토도 개선돼서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5천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쌍용차가 잘해서 4,950만 원에 내놓지 않을까요? 4,950만 원이라고 해도 네. 거진 야. 5천만 원이죠. 네, 그래서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헤리티지 스페셜에서 더블랙으로 오면서 대략 5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사실 뭐 4륜 구동도 기본 적용되었고요. 그리고 또 커스터마이징 제품이라고 해서 전동식 사이드 스텝도 적용되었고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 기본 적용 품목이죠. 기본 적용이네요? 네. 전동식 파워 사이드 스텝이 기본 적용이라고? 네, 놀랍죠. 오, 야, 이게 그래요? 도어 스판 램프도 기본. 야, 이게 다 기본이에요? 게다가 투싼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에어컨 습기 건조기 역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습기 건조기가 뭐예요? 애프터 블로우죠. 에바에 농축되어 있는 물에다가 바람을 쏴서 거기를 말려서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버포레이터. 에어컨이 사실 그 부분에 곰팡이가 쓰기 쉬우니까 네. 그걸 좀 말리면 곰팡이가 안 쓴다. 그래서 이제 시동을 탁 꺼버리면 거기서 곰팡이가 계속 생기니까 그걸 미리 말리거나 그걸 시동을 꺼서도 얘가 스스로 그게 계속 돌아서 말려주는 기능이 있으면 좋다라는 거군요. 그리고 쉐보레 타시는 분들은 서비스 센터 가시면 애프터블로우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북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설계가 바뀌잖아요. 네. 그때 애프터블로우가 기본적으로 락 상태로 들어옵니다. 이제 쉐보레 차량들은 10,000원만 내면 애프터블로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원래 있어요? 원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겁니다. 있는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막아놨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풀면 됩니다. 현대차는 지금 막 적용해서 그렇죠. 투싼에 처음으로 적용해서 그걸 막 광고하고 이러는데 그렇죠. 쉐보레는 자기네가 그걸 갖고 있었는데 그걸 없애놓고 있었다. 네. 야, 되게 특이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쉐보레 타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약간 땡 잡았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라운드 뷰가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요? 어라운드 뷰면은 이 360도 보여주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100만 원짜리 옵션이었는데 이제는 네.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높은 트림에서만. 네. 근데 이제 어라운드 뷰가 투싼에도 적용될 만큼 흔해졌지만 네. 이 렉스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네. BMW 어라운드 뷰처럼 네. 360도를 차 주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제네시스에만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렉스턴도 있습니다. 오. 근데 무려 렉스턴은 원래도 있었어요. 그래요? 원래도 이런 어라운드 방식이었기 때문에 아, 그랬나?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시대를 그게 앞서간다고 있었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쌍용차가 의외로 이 세심한 부분에 네. 강점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정말 의외로. 뭐 액티언도 그렇고 각종 차량들이 다 시대를 앞서가서 액티언 네. X6보다 먼저 나왔다는 그 액티언. 네. 그 다음에 투싼보다 무풍 에어컨이 먼저 나왔던 체어맨 W 이런 차량들을 보면 분명히 강점이 있는데 그걸 못 살리고 다른 회사들이 야금야금 뺏어가는 것 같아서 그렇죠.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맞아요. 쌍용차는 어쨌든 홍보를 조금만 더 잘해주면 좋겠다. 블랙 관련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서 천장도 블랙 스웨이드로 바꿔줍니다. 더블랙이라는 에디션이 그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블랙을 테마로 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색깔도 블랙, 네. 실내도 블랙, 다 그렇죠. 블랙, 휠도 블랙. 휠도 블랙. 휠 아치도 조금 더 두껍게 블랙으로 해주고요. 클래딩이 좀 두꺼워지는 게 꼭 좋은 건가 싶기는 해요. 저는 얇은 게 좋던데. 근데 워낙 이 차는 뭔가 오프로드를 진짜 탈 사람들을 위해서 LT도 넣고 이렇기 때문에 클래딩 두꺼워지는 걸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더블랙만의 혜택이 따로 있겠죠. 당연히 네. 있어야 될 텐데 더블랙만의 혜택은 서비스 패키지가 적용되어요. 서비스를 어떻게 옵션 네. 기본 품목이라고 넣어놨지? 근데 대충 보니까 엔진오일 무상 교환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소모성 전기점검. 부품. 네. 뭐 그런 거 갈아준다는 건데 렉스턴은 놀랐던 게 기존 옵션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기존 렉선도 괜찮았다. 네, 옵션은. 기존 렉스턴도 앞좌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기본 적용돼 있고 음, 거기다가 뭐 각종 장치 다 LED고 이렇다 보니까 쌍용차가 옵션에서 밀릴 만한 브랜드가 아니겠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네, 옛날 렉스턴 캐치프라이드가 애초에 캐치프레이즈가 대한민국 1%였잖아요. 대한민국 1%를 위한 차 네. 렉스턴. 네, 그랬죠. 렉스턴이 그렇게 막 멋졌는데 문제는 그 렉스턴을 거들떠 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옵션이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차를 봐야지 그걸 알 거 아니야. 네. 시승도 안 해봤어. 아무도 시승, 그거에 네. 관심 없었던 거예요. 디자인이 너무 못생겼었어.
이제는 좀 훨씬 낫지 않나, 이제는 훌륭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옵션을 보고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네. 이명 효과를 통해서 매장으로 불러오는 것까지는 성공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관심을 갖게까지는 성공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라도 나왔다는 걸 확실히 아니까 이제.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겠죠. 딱 봤을 때 계약으로 이어지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재구매로 이어지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자동차를 팔 때는 세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장으로 불러내는 거, 계약을 유도하는 거, 재구매를 유도하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쌍용차는 이미 재구매는 유도가 충분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골수 팬들이 있으니까요. 네, 쌍용차는 팬층들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재구매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신규 고객들을 이제 불러일으켜서 올류 렉스턴도 조금 팔리게 하고 쌍용차에 더 많은 차량들도 더 살 수 있게 믿음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는 샤스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oker.